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추리, 소통법, 동거인데요. 먼저 추리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혜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1월 24일 방송된 트루맨 게임 진짜를 걸어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팀의 출연자 중 진짜를 가려내고 추리를 통해 금액을 베팅하는 파일럿 심리 예능인데요. 기부금 최대 1,000만 원을 걸고 50대 50의 짜릿한 확률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는 진짜일까요? 50대 50의 확률 트루맨 게임 진짜에 걸어라! 자, 1라운드 진짜 25세는 나올 때 걸음걸이부터 잘 봅시다, 우리가. 얼마의 시드머니를 베팅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안녕하십니까. 아직 변성이 안 왔지? 25세 폴댄서입니다. 여기도 어려워. 말투가 어린데? 평창올림픽 언제 있죠? 평창올림픽? 저거 평창올림픽. 저기 평창이잖아요. 맞아. 오, 똑똑해. 폴댄서님의 실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예. 예. 굉장히 유연합니다. 취미로 시작해서 자격증을 딴 주부가 아닐까? 진짜 25세는 누굴까요? 경호원일까요? 폴댄서일까요? 파이널 라운드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나는 방금 거 듣고 오히려 S대 쪽으로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S대예요. 소리만 들었을 때 나 판소리 해. 내가 그랬잖아요. 소리로는 K 되고. 정말 어렵구나. 진짜 소리꾼 누굽니까?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제발. 좋은 일에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에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섬세한 추리력과 고도의 심리전을 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시청자들 어떤 반응 보였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동갑내기 친구 민경훈 솔비. 마지막까지 추리를 잘한 덕에 기부할 수 있어서 좋네요. 육준선님 상당히 관찰력 좋고 예리하네요. 상금을 기부하는 콘셉트도 좋습니다. 진짜 가짜 찾는 프로그램 오랜만이라 너무 재밌게 봄. 꼭 정규 편성돼서 계속 보고 싶어요. 기부 시스템에 대한 호평과 함께 정규 편성됐으면 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의 선한 콘셉트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가짜를 가려내는 이 게임쇼 포맷 자체가 예능에서 굉장히 오래된 고전적인 포맷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게 많이 봐왔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베팅과 기부 개념을 새로 도입을 해서 어떤 변화를 꾀했던 것 같아요. 또 기부 당사자 외에도 같이 추리를 해 나가는 서포터즈들의 활약이 저는 좋더라고요. 계속 반대로 틀린 답을 내는 뭐 홍현희 씨나 특수부대원 출신이라는 그 당사자성을 이용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 또 추리력을 보여준 육준서 씨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다만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사실 기존의 진실 게임류 포맷에서 너무 전형적으로 많이 나온 문제들이에요. 특수부대원 출신, 진짜 부부, 가짜 부부, 노안, 동안 너무 많이 좀 써먹은 문제이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쉽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더 좀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리하고 맞추는 재미는 분명히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한번 보면 그래도 끝까지 계속 보게 만드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역시 김성주 씨는 이제 그런 걸 잘 끌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좀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트릭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가짜일 것 같아라고 자꾸 강조하는 건 거꾸로 진짜일 것이다라는 이런 쪽으로 추론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야 될 지점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소통법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11월 23일 방송된 언어문화 개선 특집 우린 통역이 필요해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세대 간 언어 갈등을 주제로 올바른 소통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언어 문화 차이를 겪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눈길을 모았습니다. 신전서부지 JMT 남양구 어쩔 TV가 어쩌라고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어쩌라고 TV나 봐 잼민아. 잼민이가 무슨 말이야? 어디 방송에서 그 도네를 쏘면 돈 보내는 거. 인공지능 읽어주는 거 있잖아. 근데 그 목소리 중에서 재민이라는 애가 있어. 재민이 하다 잼민이가 된 거야.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틀딱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말이 너무 심해. 저거는 약간 비하적인 표현이잖아요. 이득이 뭐야? 아니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 대화가 왜 안 돼? 그럼 참 이득이네요. 이래야지. 누구나 쓰는 줄임말인데도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너무 불편해요. 저는 초등학교 방과후 논술 선생님이에요. 지원이도 잘 들어볼게요. 시작합니다. 현질도 못하면 거짓을 내? 현실이 뭐죠? 현질은 게임에서 돈 쓴다고 말하면 안 될까?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친구 사이에서 내가 소속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 문화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건 이 아이들의 사회적 죽음을 의미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일단 이해해야 돼요. 엄마는 다 갈 거야. 첫콘, 중콘, 첫콘이 뭐고 중콘이 뭐고 막콘이 뭔데? 제 생각으로는 좀 심한가? 심한 것 같아요. 공국 갖고 싶어. 공국이 뭔데? 공국. 그거 뭐 전에 뭐 누구한테 받아오지 않았어? 그건 비공굿이야. 비공국이 뭔데? 아니 뭐 너 말을 이렇게 하나도 못 알아채. 어떡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신조어가 없어도 대화는 가능하잖아요. 뭐 원래 대화 가능한 거에서 더 편하게 만들려고 만든 거니까. 덕질 용어 공부하는 거예요. 아 맞네요. 무대가 잘 안 보이니 꼭대기. 나 시제석도 있어. 신조어들 보면 사실 되게 천재 같아요. 근데 못 알아듣고 약간 이상하게 보면 조금 속상하다. 같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소통의 문제를 함께 짚어본 방송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인터넷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교적 신조어에 익숙하다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맞히겠지 하고 봤는데 모르는 것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빠테 같은 경우에는 듣고 나서 이해를 했지만 쿠쿠루 빙뽕 같은 거 정말 생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쿠쿠루 빙뽕. 아 이게 놀릴 때 그럼 요즘에 쿠쿠루빙뽕 그래요? 게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그 테마 노래가 쿠쿠르빙뽕 이런 게 반복돼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언어의 간극이 정말 크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고 무엇보다도 이 여러 가족의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신조어나 줄임말을 많이 쓰는 실태를 보여준 점이 좋았어요. 좀 아쉬웠던 점도 동시에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바른 언어 습관 함양인지 가족 간 세대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려는 것인지가 좀 애매모호해지더라고요. 해결책으로 서로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언어 생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반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뭐 요즘에 신조어 이런 게 있다. 그때 이제 재미로 풀어보는 거죠. 내가 신세대인지 아닌지. 아, 이런 말 내가 맞출 수 있나? 신세대라는 말 쓴 거 보니까 그것부터 아닙니다. 아닙니까? MZ 세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이제 글로 봤던 것과 그거는 그래도 약간 흥미로 볼 수가 있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심각한 부분도 있구나를 좀 더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세대마다 젊은 친구들은 자신들만의 소통 방식을 만들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문제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세대와의 어떤 그 소통이 좀 아예 안 되는 부분 같은 걸 보면서 깊게 방치했다가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재밌었던 거는 아이가 이제 신조어를 많이 써서 고민을 하는 그 논술교사 어머니 사례에다가 그 다음에 또 아이돌에 빠져서 아이보다 신조어를 더 많이 쓰는 어머니 사례 이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세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의 소통 문제구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좀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 그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차원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집을 보는 듯한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 신조어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부모님이 한자어나 고사성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에서 하는 거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서로 간에 언어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너 그것도 몰라? 왜 공부 안 해? 학교 가서 뭐 배워?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그럼 이제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랑은 얘기가 안 통해. 이렇게 해서 이제 소통이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 가정의 모습들을 정말 리얼하게 잘 담아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좀 한 가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런 언어 문제를 얘기할 때 너무 부정적인 부분에 뭔가 틀을 씌우지 말고 기성세대나 신세대 언어의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또 다른 의미가 또 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동거네요. 전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1월 27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첫 서울 생활을 시작한 콩고 왕자 조나단의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자취방이 정리되는 동안 유병재, 유규선 씨의 집에서 동거하는 일상을 보여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먹어. 아, 형, 규선 형이 먼저 먹어야죠. 아, 나 먼저 먹어야 돼? 예의 범죄는 엄청 또 이렇게 잘 지켜가지고. 맛있어? 눈 떠졌다. 오, 국물이 안 딱딱해. 강등등. ASMR이 장난이 아니네. 먹으니까 좋다. 달려, 브로, 달려. 달려라. 달려라. 미우스. 오케이. 말이 없는 볼. 자, 대지리 가르는 슛. 야, 대지리 갈라, 브로. 자, 게임이 안 된다. 그렇지. 아유. 약 올려야지. 나다 너가 밀크티 해줄게. 아, 조나단의 밀크티, 예, 셰프. 뭐야? 왜? 어이? 저거 우려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줍니다. 저 그럼 가루랑 같이 먹는 거요? 야, 너 티백 뜯어서 여기다 넣은 거야? 네네. 아, 원래 그렇게 넣는 거 아니야? 티백을 뜯죠. 못 마셔?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비주얼이 좀 낯설어서 그래. 아, 원래 이게 있어요. 왜 맛있어? 완전 밀크티다. 진짜? 좋아해. 많이 뿌니까. 물에서 티 안 나요. 오해하겠다 진짜. 순간.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쭉 가족이랑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북적북적 하다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외롭죠. 저희 집에 오면 좋아하는 형들 있고 동물 고양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러다 집에 가면 얼마나 외로워. 그러니까 집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집. 네, 마치 친형제 같은 세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인상적인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원조 멤버 유병재, 유규선 조합도 재밌는데 조나단까지 더해지다니 최고임. 이번 편 역대급 재밌었음. 연말에 반짝 스타상 정도는 받을 만한 밀크티 제조법이었음. 유병재 씨가 조나단 대할 때 진짜 귀여운 남동생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했음. 조나단도 그걸 알지만 예의 지키는 게 대단한 것 같다. 유쾌한 조합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번 전참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세 사람이 동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친구들과 자취하던 때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대학교 때. 결국에 전참시라는 건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재미가 가장 좀 빛을 발하는구나라고 느꼈던 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사람이 서로 이제 예의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나단이 이불 속에 나의 발을 넣어도 되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게 참 참신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병재 씨가 동생을 진짜 아끼는 것처럼 잘 챙겨주는데 또 그 안에서 뭔가 약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재밌고 훈훈했습니다. 조나단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어리고 가족과 처음 이제 떨어져 사는 건데 자신이 사는 공간을 동생에게 선뜻 또 내어주고 통 큰 선물까지 해주잖아요. 유병재 씨가. 이전에 유병재 씨는 이제 스튜디오에서는 주로 양세형 씨와 막 티격태격하면서 굉장히 철없어 보였는데 그전과는 다른 이미지로 좀 새삼 달라 보이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이 조나단이 갖고 있는 그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보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다만 우려스럽고 저 스스로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지 고민됐던 지점은 조나단의 그 암살 개그였던 것 같아요. 초코
초코 맛 호떡 믹스를 준비해 놨더니 아 내가 초콜릿색이라서 이거 초콜릿 준비한 거냐 이러니까 유병재 씨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굉장히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암살 개그가 저도 보면서는 웃었지만 사실 인종적인 편견을 유머의 재료로 쓰는 건데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기는 게 충분한 것인가라는 좀 씁쓸한 맛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방송에서 보면 반전이 주로 이제 예능적 재미를 극대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면 조나단 이제 외국인인데 너무 한국인처럼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연령대가 있는 분들의 사고방식과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저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나단이 이제 같이 아침에 밥을 먹는데 갑작스럽게 유병재 씨한테 형 고향이 어디예요? 나? 형은 어디 유씨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설적인 웃음이 좀 잘 묻어나는 대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첫 자취생활하는 조나단을 위해서 좀 챙겨주려고 하는 유병재의 마음이 좀 잘 드러나는 부분도 좀 훈훈함을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령 뭐 아주 고가의 TV를 사주는 게 좀 과한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유기선 매니저가 인터뷰에서 잘 이야기를 하죠. 나단이 나이 때 방송 일을 변경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 나이 때 누군가 이렇게 TV를 좋은 걸 사주면 되게 내가 직업적으로 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원래 TV를 사주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유병재 씨의 진정성도 좀 잘 묻어난 인터뷰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 훈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전참시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관계를 통해 즐거움을 전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